여기 서경익님께서 서울대학 물으셨잖아요. 늘 그렇듯이요. 항상 우리가 주식 분석하는 것은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1번.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펀드멘탈이라고 하죠. 펀드멘탈. 그래서 재무제표를 비롯해서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전망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나영원님 어서 오세요. 전망, 기타 등등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본적 분석 이렇게.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거예요. 서울제약이 무슨 회사며 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제약 중에서도 막 그 의약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그동안에 돈을 어떻게 벌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기타 등등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기술적 분석.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가격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가격 분석. 그러면 지금 서울제약 이렇게 월봉을 보는데 지금 현재 9,200원이잖아요. 그동안에 2015년서부터 2015, 16, 그 다음에 17, 18, 19, 20, 21년까지 한 5년간의 주가 흐름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난 거, 즉 차트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차트 분석, 가격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5년 동안에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을 봤더니 지금 보는 화면에서는 19,250원이 고가였는데 여기를 3번 정도 이렇게 저항을 부딪혔다. 물론 이제 뒤쪽을 보야 되겠는데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는 여기 19,000원을 3번 저항을 부딪혔더라. 근데 저가도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지점이 나타나더라. 뭐 이런 분석이 기술적 분석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모든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고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고 주가 흐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머리를 들었으니 현재 흐름은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기술적 분석, 즉 가격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서울제약이 최근에 업종이 제약이잖아요. 그러면 업종이 전체적으로 제약이라고 하는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슈, 그 다음에 엔드, 그 다음에 테마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종목군으로 돼서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보 분석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정보 분석 이렇게. 그래서 이 보통 많은 분들이 분석하면 이제 정리해 보면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 분석, 그리고 세 번째 정보 분석.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타 등등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 되게 많아요. 근데 황 대표가 왜 기술적 분석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이런 거예요. 생각 출발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돈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돈의 흐름이.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돈의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게 맞추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내 귀에 들어올 정도면 이미 정보로서 가치가 반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갖고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뻔한 이야기지만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하느냐 이유를 스스로가 설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막연하게 이래서 좋은 회사니까 앞으로 돈을 잘 벌 거야 이게 아니라 가시화가 돼야 되는 거죠. 가시화.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는 실적 같은 게 가시화돼 있죠. 공시가 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팩트가 되는 거죠. 사실이 공표가 되면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됐고 주가 움직임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물론 주가의 흐름을 선반영이냐 실시간 반영이냐 아니 후반영이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대부분 주가의 흐름은 선반영 될 확률이 되게 높죠. 왜냐하면 돈이 많고 이 회사를 제대로 알고 있고 투자자라면 이미 이 회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정보력이나 기타 등등의 움직임을 워낙 또 잘 파악을 하니까 먼저 이 주식을 사기도 하고 그들이 먼저 팔기도 하니까 선행적 흐름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웬만한 사람들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대목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트를 또 배제시킬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기술적 분석도 보고 기본적 분석을 잠깐 보고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제약은 일단 연봉을 보게 되면 그동안 이 회사가 이 종목이 어떤 주가 흐름을 움직였었는지 한번 넓게 보게 되면 2000년대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간의 데이터 값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27,800원이 이렇게 고가까지 갔었잖아요. 그게 2015년 정도. 그리고 890원이 가장 저가였었고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왜 이걸 이렇게 쳤느냐? 왜 이렇게 쳤느냐면 2010년, 즉 2000년대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요 안에 주가는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넘어갔어요. 언제? 2012년, 11년 뒤에 넘어갔다가 주가는 여기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빼곡하게 또 저항을 형성했고 여기도 또 저항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리는 10년 동안에 넘어가지 못했던 주가 흐름이 넘어가서 지지로 바뀌고 올라갔죠? 또 지지로 바뀌고 넘어갔었죠? 이렇게. 그러다가 못 넘어가요. 그죠? 그러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지만 여기는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눌렀다가 작년에 코로나 웬만한 종목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작년에 회복해놓고 올해는 아래 꼬리 달고 이 자리를 내주질 않아 이제는. 그만큼 20년 동안의 서울제약이라고 하는 주가는 여기는 매단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루 30분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는 올해 가격대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벗어나서 즉 7,800원 부분을 벗어나서 조금 생각해보면 이런 트렌드 자체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을 만약에 이 주가 흐름이 이렇게 깨고 내려온다면 저항이 형성되면서 즉 이 저항값이 지금 현재는 지지값으로 바뀌어 있는데 여기가 지지를 못하고 만약에 들어가면 저항이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향후 주가 흐름이 여기만큼은 깨고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입을 하든 그 다음에 청산을 하든 손절을 하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다? 대응하기 위한 거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7,300원에서 8,300원은 매우 중요한 가격대라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주가는 15,000원대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2만원대를 이 자리를 넘어가서 안착을 해줘야 주가의 레벨이 한 단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제약을 보게 되면 이렇게 890원 거의 1,000원 근방과 그 다음에 여기 점점 맞으면 7,800원과 8,000원 선, 그 다음에 만원과 15,000원, 그 다음에 고가. 이렇게 하나의 주가 흐름의 영역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올라오게 된다면 이 11,000원과 2만원대의 저항이 또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여기를 몇 년에 끌어서 저항을 하면서 안착을 못 시켰잖아요. 그죠? 그런 반면에 여기 지지가 있고요. 그래서 공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표시할 때는 제가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죠. 어떻게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점이 고정된 주가 위치는 지금 현재 서울제약은 여기다. 가는 방향은 이쪽에 더 가깝고 왜냐면 지지자리가 있고요. 그죠? 올라갔다 안착이 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자꾸 막히는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서울제약은 이 안에서 지금 뱅글뱅글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준다면 여기를 깨진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7,000원과 8,000원 사이 하나 밑으로 보면 지금 9,200원이잖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게 되면 15,000원과 2만원 사이가 저항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연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월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뭐, 제가 유튜브에 이런 내용은 하도 올리니까 잘 알겠지만, 그래도 차분히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플라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 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2019년에 저점이었었던 거죠. 근데 레벨 하나 높여놨죠, 이렇게. 그래서 7,500원을 하에 이탈하게 되면 이제 조금 윤곽이 드러나죠. 연봉보다는 월봉에서 봉이 12개 정도 더 표시가 되니까요. 그래서 2017년의 저항값 그리고 2011년의 저항값. 그런데 그 저항값이 다시 2015년은 지지값 그리고 2017년에도 지지값. 잠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작년 초반에 바로 회복하면서 트렌드를 바꿔놨던 자리가 바로 이 가격대라는 게 이제 조금 아까보다 그러니까 연봉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하면 저항으로 다룰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고 올라갔다가 눌림을 줘서 나간다면 주가의 흐름을 한번 우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보다시피 15,000원과 20,000원은 또 걸려요. 이렇게 저항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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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값. 그러니까 서울제약은 무엇인가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주가가 향후 세게 움직이려면 근데 이 주가가 뒤로 빠진다면 이 빨간 부분은 그 다음에 이 녹색 부분은 이 크로스되는 부분을 깨져서 다 붕괴돼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저항이 되면서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서울제약은 여기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럼 향후 주가의 흐름을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맞추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맞춘다기보다도 그걸 예측하고 방향을 우리가 베팅을 해서 맞으면 수익이 나는 거고 그죠? 그게 틀리면 대응을 하거나 무슨 액션이 나와야겠죠. 띠엔님 어서 오세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주가 흐름을 다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흐름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저항을 부딪혔고 그 다음에 또 저항을 부딪혔다가 넘어갔는데 지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선 약간 오차 범위를 두고 왔다 갔다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렇게 이제는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올라갔다가 눌림을 준 상태 여기서 멈췄다. 그럼 향후 주가는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갈 것이냐고 물었을 때는 어느 게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얘는 지지대가 더 강하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지를 등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7,000원 하회 이탈하게 되면 좀 범위를 넓히면 5,000원까지 범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어쨌든 하회 이탈해서 1, 2, 3번이라는 구역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항을 받으면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석이 더 가깝죠. 어떻게? 올려놓고 지금 현재 눌림을 주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일단 봐지죠. 왜냐면 오랜 시간에 2015년서부터 2020년까지 주가는 계속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이렇게 그죠? 내려왔는데 그걸 이제 멈추고 돌려놔서 주가 내렸다. 그러면 이제 내려오면 이게 지지가 형성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런 게 전형적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눌림을 지금 완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보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늘 그러하듯이 우리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네, 말씀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제가 다 할게요. 서울제약을 한번 볼게요. 서울제약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제약회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소형주입니다. 제조제약.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71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부터 10% 올랐으니까 지금 한 800억 가까이 좀 된다고 보여지겠죠.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소형주스럽죠. 소형주스럽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정보를 한번 볼게요. 재무정보를 보면 최근 1년 사이의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2, 4분기 그리고 3, 4분기, 4, 4분기를 보게 되면 올해 1, 4분기까지 보게 되면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그다지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조금 출렁출렁 거리죠. 이렇게 좀 조금 벌었다가 조금 들어보는데 문제는 영업이익과 단계수익 기타 등등의 내용이 파래진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게 펀더멘탈 분석을 하면서 퀘스천을 찍게 되는 거죠. 이게 건전적으로 잘 운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퀘스천을 찍히죠. 그러면 이게 분기만 최근에 1년만 잘 그 운영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잘 벌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최근 연간은 어땠는지 볼게요. 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 이렇게 파래졌으니까 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니까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오면서 460억, 440, 520억, 520억. 뭐 조금 안정세는 좀 찾는 것 같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자꾸 삐걱거리는 부분이 좀 생겨요. 근데 그 전보다는 조금 좋아진 게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개선의 여지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죠. 근데 모멘텀 자체가 매출 구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되게 강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웬만한 종목이 지금 거의 다 여기 많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온 종목들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간 축에 속한 것도 다 이런 영향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잠정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주가가 좀 올랐는데 여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 펀더멘털 분석 그 다음에 차트 분석 두 가지를 보니까
약간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올랐어요. 그런데 특징주라고 8시간 전에 여기서 이제 기사가 우리가 나오잖아.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서울제약 17% 상승했다. 랄록시펜 관련주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테마로, 즉 이슈나 아까 세 번째 그 정보 분석을 했을 때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오늘 바로 반영이 된 게 이런 주가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향후 더 우상향으로 계속 끌고 올라갈 만큼 강력한 테마인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지만 어쨌든 호재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전년비 70% 올랐다. 이런 것도 내용은 괜찮은 거죠. 뭔가 플러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가는 빠진다기보다도 갈 확률은 더 높아지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데서 영향을 받는다면 매출액이 증가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그러면 밑에 또 어떤 이야기는 해볼게요. 서울제약, 진양제약, 제약주 모두 급등한다. 특히 서울제약 낮부터 갑정도로 상승했는데 아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제약 브랜드 평반, 삼성바이오 세트 어쩌고 나오고요. 쭉.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코로나 테마죠. 뭐 쭉 나오는데 서울제약 주가 상승 중 쭉 나오고 서울제약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뭔가 악재스러운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거 살펴보는 거죠. 뭐냐, 뭐 유상증자가 됐든 무상증자가 됐든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게 주가에 지금 현재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런 내용은 없죠. 그 다음에 뭐 지분권 싸움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뭐 하여튼간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면 뭔가 그때는 퀘션을 좀 찍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서울제약은 시끄러운 소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여기 보면 6월 13일날 경영직 고체 후 사회이사 연구개발비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작용할 영향도 높죠. 어쨌든 서울제약은 지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봤을 때는 차트 분석을 봐도 올려놓고 눌림을 주는 편에서는 1번 차트 분석에서는 플러스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약간 이제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그냥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똔똔 이런 정도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이슈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주가에 반영은 될 확률은 되게 높아지죠. 플러스 점수가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좀 이제 판단을 한번 내려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신규 진입을 만약에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가는 여기 7,500원 이 주봉을 보게 되면 더욱 또렷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선 7,500원 선을 하회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항값이 지금 지지로 바뀌어놨잖아요. 근데 지지를 다시 하회 이탈하게 되면 저항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다시 어디로 옮겨볼까요? 여기서 월봉으로 옮기면 7,500 이탈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도 7,500원 이탈하게 되면 곤란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플러스 점수가 준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제약을 저보고 매매해보라 그러면 대추세 저항값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죠? 너무 두꺼우니까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대추세 저항값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면 여기 10,000원 부근에서 넘어가서 여기가 한 13,000원 부근 보이잖아요. 여기 오면 저항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뚜렷하게. 그 다음에 여기 7,500원의 지지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보시면 제 강의를 좀 몇 번 들으셨다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지금 넘기는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꺾어놓은 흐름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뚜렷하게 지지가 되니까 7,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목표가는 13,000 부분을 보고 파동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데 만약에 7,500원을 하회 이탈하게 되면 저항이 작용해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서울제약은 지금 현재 9,200원이잖아요. 그래서 뒤쪽을 보게 되면 7,500원이라고 하는 기준 잡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가 어느 정도 잡히죠. 그래서 대추세인 이 자리를 13,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20,000원 부근까지 한 19,000원대까지 또 제2의 자리가 공간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7,500원에서 13,000원 사이, 그 다음에 13,000원과 20,000원 사이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주가는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슈가 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제약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황 대표 같은 거 해볼래? 저는 해보죠. 왜냐? 기준이 뚜렷해요, 그냥. 잘못돼도 저 같으면 7,500원에서 하회 이탈해서 파동을 밑에서 치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비중을 팍 줄여버리거나 그냥 자르고 나와버려요. 왜냐?
이거를 처음에 기준을 보고 내용을 했는데 이거를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주가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꾸 떨어질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 가격대를 보시면 여기 거래도 많았어요. 이 거래가 많았다는 것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여기서 매집해서 지금 가져가려고 할지도 모르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매물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에서 매물 밑으로 들어간다는 건 소위 말해서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더라도 한참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추정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는 7,500원 기준으로 보고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7,5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에서 7,500원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9.5%라고 하는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여유를 둔다 하면 12% 내지 15% 정도 손실을 각오하고 내줄 생각을 각오하고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제 하겠습니다. 참고만 해서 한번 봐보세요.